지금 보시면은 이 윤은성님은 연세가 조금 드시면서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름이 약간 흉살처럼 조금 접힌 부분이 생기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피부의 결을 바꾸는 그런 치료들도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러도 여러 층에 같이 주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형물처럼 뻗어 있는 부분을 채우는 부분도 필요하고, 볼륨을 직접 채워야 되는 거, 그 많은 양의 볼륨을 이 부분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킨 밑에 흉살처럼 접혀버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얕은 부위의 필러까지 좀 같이 하시게 되면은 또 팔자주름이 해결이 되실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팔자주름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박성욱님은. 네, 안녕하세요. 이다클리닉 황선영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뺐었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이 악역과 주인공 사이, 그래서 냉정과 열정 사이, 이런 그 일본 소설이 있었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약간 19금, 뭐 영화도 19금, 소설도 19금인 것 같아서 궁금하긴 하지만 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냉정과 열정 사이, 네, 이 내용처럼 악역과 주인공 사이를 가르는 어떤 배우들의 캐릭터나 인상,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배우들은 줄기장창 선량하고 멋지고 히어로의, 그쵸? 모범적인 역할만 해요. 대표적인 게 저는 톰 행크스인 것 같아요. 톰 행크스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톰 행크스의 첫 데뷔작은 빅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마법 때문에 청소년 정도였죠. 한 11살 정도 됐던 녀석이 갑자기 어른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른들의 세계에서 주인들 이런 걸 그렸는데 정말 재밌게 봤고 당시 굉장히 히트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게 이제 빅이라는 영화였고, 그 다음에 맡은 역할들이 다 한결같이 모범적인 미국인을 그렸습니다. 특히 또 선량한 사람들, 이런 걸 많이 그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도 톰 행크스가 맡은 역할은 미국의 어떤 중산층 같은, 그러면서 약 교사하고,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서 참전을 해서 자기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런 멋진 리더십을 보이는 공수부대의 소대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톰 행크스가 맡은 역할 중에 나쁜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네, 톰 행크스는 정말 좋은 역할만 했습니다. 반면 이제 외국 배우 중에서 게리 올드만이라고 있죠. 게리 올드만은 악역만 평생 한 것 같아요. 정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악역 중에 하나는 영화 레옹에서 스탠리 형사로 나와서, 특히 그 사람이 맡은 캐릭터 연기가 좀 광적이고 무서웠어요. 그쵸? 굉장히 무섭고 광적인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도 에어포스 1에서도 테러리스트 대장으로 나오고, 뭐 그냥 게리 올드만만 나오면 게리 올드만은 나쁜 역할만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 윈스턴 처칠을 연기한, 그때 가족들도 깜짝 놀라고 가족들이 막 눈물을 흘렸대요. 당신이 악역이 아닌 이런 멋진 역할, 진짜 처칠은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고 위대한 리더십을 보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다 눈물을 흘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다클리닉 황선영 원장은 서울은닉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악역과 주인공 사이라는 내용인데요. 네,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눈물의 여왕입니다. 눈물의 여왕이 지금 정말 최고 인기 드라마죠. 그런데 그 주연 배우를 맡은 이제 김수현 씨가 계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정말 싫어하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배우는 대단한 배우고 정말 잘생기셨고 정말 훌륭한 분이고 연기력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이 악역을 맡고 악역이 잘 어울리고 이런 이유가 무엇이고, 또 김수현 씨가 이 착한 역, 잘생긴 역, 또 선량한 역에 잘 어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수현 씨의 사진 5장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팔자 필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팔자 필러. 네, 그래서 팔자 주름에 대한 내용이죠. 팔자 주름. 이제 김수현 씨 얼굴을 제가 한번 잠깐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어느 각도에서 찍었든 지금 팔자 주름이 깊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네. 이제 선천적으로 이게 상악동, 상악골이고
치아가 있죠. 근데 이제 치아가 돌출되지 않으면은 사실 여기가 깊지가 않아요. 네, 근데 치아가 살짝 돌출되기만 하면 여기가 이렇게 깊어지는 라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배우 윤은성 대표로 나오는 악당이죠. 저는 이제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서 사실 영화 보다가 악당이 나오면 되게 치를 떱니다. 예. 근데 이분 그냥 보시면 너무 잘생겼어요. 네, 너무 잘생기셨는데 가운데 웃고 있는 사진 봐요. 얼마나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역을 맡으시면서 이제 연기하면서 조금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막 마음을 일부러 못되게도 먹어보고, 그쵸? 그래야지 연기가 되니까. 근데 보면은 팔자주름이 하나 있다는 거랑 입꼬리가 한쪽이 항상 오른쪽이 더 많이 올라가세요. 이 부분이 약간 썩소나 이제 비웃는 듯한 느낌을 좀 연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분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한쪽 입꼬리가 저만 해도 얼굴이 대칭이 아니고 웃다 보면은 약간 한쪽이 더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훈련을 하고 거울 보시고 맨날 자기 얼굴 보면서 이쁘다,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입꼬리는 한쪽이 더 많이 올라가요. 특히 정말 이쁜데 입꼬리 한쪽으로 올라가는 게 또 매력적이고 이런 분 중에 하나가 저는 한소희님 같아요. 우리가 팔자주름은 이렇게 웃으면서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이제 긴장하거나 또는 막 뭔가 화나는 생각을 하거나 좀 뭔가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에 입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눈이 긴장되는 것만큼 이렇게 패이는 것처럼 입의 근육이 긴장이 되는 상황을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그러니까 걱정이 많거나 예민하시거나 또는 좀 이렇게 약간 이 입 주변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동작이 아닌 좀 심각한 생각이나 심각한 고민들이 많거나 그런 분들은 이 팔자주름이 많이 생겨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윤은성님은 연세가 조금 드시면서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름이 약간 흉살처럼 조금 접힌 부분이 생기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피부의 결을 바꾸는 그런 치료들도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러도 여러 층에 같이 주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형물처럼 꺼져 있는 부분을 채우는 부분도 필요하고, 볼륨을 직접 채워야 되는 거, 그 많은 양의 볼륨을 이 부분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킨 밑에 흉살처럼 접혀버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얕은 부위의 필러까지 좀 같이 하시게 되면은 또 팔자주름 해결이 되실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팔자주름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박성욱님은 앞으로 또 멋진 악역으로 하시려면 팔자주름 안 없애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은 팔자주름 없애면 순정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캐릭터가 되고, 팔자주름이 조금 깊어지고 다이어트하고 막 운동하셔서 얼굴 살을 빼시면은 악역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연기자시죠. 악역을 잘하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팔자주름, 인상을 조금 예민하고 무섭게 만드니까 고민되시면은 뭐 상담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주름 중에서도 좋은 주름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약간 눈가주름 이런 부분은 그냥 좀 해결하시는 거를 보톡스 같은 걸 하지 말고 조금 가볍게 해결하시라고 그래요. 너무 다 없애진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웃으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관대하고 사랑도 많고 주변 사람들한테 웃음을 많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주름은 좀 그런데 이 팔자주름은 많이 웃어서 생기는 주름이 이쪽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연결되면은 조금 인상이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해결이 가능하니까 또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클리닉 손정원 원장이었습니다.